네, 안녕하세요.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지난주 파월의 나름 비둘기적인 발언이 있고 나서 나스닥이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또 단기 추세를 회복했습니다. 정고점을 지금 계속 트라이하고 있지만 힘에 붙이는 모습이고요. 또한 이 갭 부분도 충분히 메꿀 가능성이 있고요. 증시가 지금 내려가면 나름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다시 또 올리고, 증시가 올라가면 또다시 매파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증시를 다시 또 내리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에 미증시는 TSMC가 나름 4월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 반도체주들이 그나마 버텨주면서 긍정적으로 나름 시장을 방어해 줬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이 정고점 돌파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미 대선이 11월에 있죠. 가장 큰 빅이슈인데요. 미 대선 전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엄청 폭락을 하더라도 이 120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또 회복. 그렇다고 또 엄청 급등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간다? 그런 상태도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표들이 나오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지표가 안 좋으면서 미 국채 금리는 다시 또 급상승을 하고 달러 인덱스 역시 상승. 원달러 환율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시 또 금리가 인상이 되는 시나리오,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까지 지겹도록 같은 시나리오로 계속 증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증시는 이렇게 쭉 우상향을 해왔지만 코스피 코스닥 보면 장난 아니죠. 렛츠고! 자, 5월 10일 금요일 날 있었던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예측치를 훨씬 상회한 3.5%,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전 대비 확 급감한 67.4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고 2%대 인플레이션 목표치 진입이 어렵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상향하던가 아니면 대선 이후에 각종 지표들이 바뀔 것인지는 체크해 봐야겠고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미국도 실물 경제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미 대선 전에 이런 수치, 이런 지표들은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둬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 심리지수 이때까지 각종 지표들이 또 좋지 않게 나오니까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반등했는데요. 2년물 국채 금리가 5%대를 돌파하면서 위험 수치를 보이다가 다시 또 떨어졌지만 딱 지지 구간에서 다시 또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역시 4.6%, 4.7%를 돌파하면서 위험 신호를 보이다가 다시 또 내려와 주면서 딱 지지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4.5%대로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일봉 차트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올 기미가 지금 안 보입니다. 계속 105 부근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달러 패권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옆으로 105와 106 사이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주봉에서도 고점대 106 부근 그리고 저점대 10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역시 크게 내려오지 않을 거고, 그리고 월봉 차트에서 보면 정말 움직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즘에는 월봉 차트가 주식상에서 일봉 차트 같습니다. 만약에 국내 증시로 예를 든다면 추세가 좋고 재료가 좋고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한 이후에 쉬어주면서 지지라인 만들어주면서 다시 또 N자형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N자형 반등이 나온다면 국제정세가 아주 안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금값과 더불어 지금 달러 패권도 상당하게 강력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시면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발언입니다. 여기 나오는 발언들을 보시면 연준 인사들이 파월의 뒤통수를 때려쳤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파월은 약간의 비둘기적 발언, 사실 크게 비둘기도 아닌데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면서 나스닥을 단기 추세로 올렸고요. 다른 인사들은 여전히 매파적입니다. 자, 살펴보시죠.
뭐 중요 포인트만 볼게요. 파월은 연준의 다음 금리 변동 결정은 인상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현 통화정책 수준이 긴축적이라고 생각한다. 뭐 나름 비둘기적 발언을 해석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긴축 정책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롱, 엄청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는 말이고요. 그와 반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존 윌리엄스 연은총재, 경제 균형 회복 측면에서 증거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토마스 바킨 연은총재, 최근의 지표 급락은 연준의 신중함을 상기시켜줄 뿐이다. 그리고 닐 카시카리 연은총재,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지표를 더 확인해야 되고, 지금 금리가 충분히 경제에 하방압력을 가하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리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총재, 금리 인하 고려하기 아직 이르다. 연착륙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 금리를 오래 더 유지하자.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 증가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임대 수입이 감소하는 리스크가 또 우려된다.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연은총재, 테이블에 어떤 것도 올라와 있지 않다.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파월은 금리 인상이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금리 인상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발언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물가가 불안하고 중동 전쟁도 해결이 안 되고 불안하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급감했고요. 이러면서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점점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 발언은 뭐 희망을 줬다 뺐다 이렇게 계속 마치 목줄을 쥐었다 풀었다는 것처럼 훈련시키듯이 달러 패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말처럼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 증가로 부동산 가치 하락, 뭐 그렇게 되면 한국 부동산은 뭐 앞이 보이죠. 통계조차 지금 조작하고 있고 거래량이 뭐 증가했다, 바닥 찍었다 이러면서 정책 대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만약 이런 부동산 하락 날갯짓이 생긴다면 한국은 토네이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죠. 결국 이러나 저러나 마치 한국 총선 전처럼 미 대선 전에도 이렇게 계속 업앤다운을 하면서 어느 대권 주자가 확실해지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여기서 압박을 한다면 9월쯤에 기적적으로 금리 인하를 1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면 11월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12월에 금리 인하를 1회 할 수도 있고요. 결국 대선 전에 하느냐 대선 후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그 차이인데 바이든이 우세하다면 한 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옵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올해 금리 인하는 기대를 안 하는 게 맞고요. 올해는 철저하게 내 자산을 지킬 시기입니다. 하지만 빅이슈 11월 대선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 Why